안녕하세요. 여의도 화재의 감성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런데 꽤 깊게 파고들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만약의 우리. 이 영화가 참 묘합니다. 막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 버튼을 노골적으로 누르는 영화도 아닌데 보고 나면요. 그날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출근길에 괜히 창밖을 오래 보게 되고 카페에 앉아서도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전 생각이 툭 튀어나오고 자기 전에 휴대폰 갤러리를 괜히 한번 열어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겼어요. 이거 영화가 아니라 기억 조작기 아니냐? 웃기죠. 근데 이상하게 공감됩니다. 처음 장면부터 한번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서로 웃습니다. 인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재회 장면이에요. 근데요,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말은 가볍게 오가는데 눈빛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보는 순간 이미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다는 걸 우리는 다 느낍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저 공기 설명 못하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나도 저런 재회 해본 적 있어서 더 힘들었다. 이게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질까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현재의 내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같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말투도 조금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그때로 돌아가요. 이게 참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슬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지점, 둘이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가 너무 평범하다는 것,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긋난 타이밍.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었으면 욕이라도 하고 끝냈다. 이건 미워할 수가 없어서 더 오래 간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별을 정리할 때 누군가를 탓하면서 정리하거든요. 걔가 잘못했어.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남아요. 중간으로 가보면 둘의 과거 장면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같이 걷고 별거 아닌 얘기하다가 웃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루들. 근데 그 장면들이 이상하게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여기서 한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왜 지나고 나면 다 명장면이냐? 정말 그렇죠. 우리도 과거를 떠올리면 그때는 힘들었던 순간인데 지금 보면 다 예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편집됩니다. 아픈 부분은 조금씩 잘려나가고 따뜻한 장면들만 남아요.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함정입니다. 그렇게 편집된 기억이 현재를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지금의 삶이 갑자기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댓글도 남겼어요. 지금 연애 잘하고 있었는데 괜히 흔들림. 감독님, 사람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크크. 웃기지만 사실은 꽤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멈칫했던 순간, 둘이 조용히 앉아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말하죠. 만약에 그때. 이 한마디, 이건 단순한 대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문장이에요. 댓글 보시면 거의 이런 반응입니다. 이 대사 듣고 심장 내려앉음. 나는 아직도 그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사람은요, 현실보다 가능성에 더 집착합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보다 다르게 끝날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더 오래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건 끝난 게 아니니까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날 만나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이 영화는 그걸 멈추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남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둘은 다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안 줘요. 그래서 다시 만났냐 아니냐 이걸 끝까지 흐립니다. 그래서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이거 감독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도 딱 떨어지는 결말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라서 더 슬프다. 내 인생도 이렇게 애매하게 끝난 관계가 더 많다. 이 영화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잘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끝까지 악역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야기에는 미워할 대상이 있어야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 하나 미워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다. 이 영화 보고 나니까 내 과거도 갑자기 이해됨. 맞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감정은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후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다른 하나는 자기 위로.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두 감정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났는데도 마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보이는 댓글 유형 하나. 이 영화 보고 전 애인한테 연락할 뻔했다. 이거 거의 공식처럼 달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죠? 영화 한 편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뻔한 거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영화는요, 새로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묻어둔 감정을 꺼냅니다. 우리는 다 마음속에 완전히 끝내지 못한 감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냥 덮어둔 상태. 이 영화는 그걸 살짝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댓글이 있습니다. 이 영화 보고 나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는지 이해됐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할 때 항상 지금의 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덜 알았고 덜 경험했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남았던 댓글 하나. 결국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은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순간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후회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선택 잘해야겠다.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또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환경이 비슷하면, 감정이 비슷하면 결국 행동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반복되는 거죠. 이 영화는 그걸 너무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연락은 안 하지만 가끔 생각나는 사람.
이상하게 미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히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정상입니다. 이 영화가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린 거니까요. 만약에 이 영화는요, 우리를 울리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만약에를 꺼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괜히 예전 사진 한번 보게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를 다시 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 영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거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